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초기에 분노해서 점차 냉정을 찾는 모습으로 대응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와 언론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의 애국적 의견이 인기가 높고 반친일적 분위기가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무역 규제와 관련해서 그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징용 문제와 관련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법부터 통일 한국에 대한 불안감과 일본의 위상 정립,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어떤 줄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합니다. 경제적으로는 거센 한국의 경제력에 대한 불안과 한국의 미래 산업정책에 대한 회방, 어려운 경제 환경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한 아베의 흐려진 판단력 등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요인들 중에서 한두 가지 또는 모두 합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적지 않은 전문가들도 일본 정부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한국의 반도체 및 여러 국내외 산업적 위상을 볼 때 두려워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의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한국 내의 대응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불안감을 갖는 것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이 일본 전자기업의 10개 합친 것보다 많다는 것,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조만간 소재 대체와 국산화를 안정화시킨다는 것, 일본의 정부 부채가 많아서 한국보다 국제 신용 등급이 낮다는 것 등을 알지만 오히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소재 공급자로서 이익을 포기하면서 왜 이런 규제를 감행했을까? 한국은 다행히 이런 규제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호재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한국은 소재부터 조립까지 잘하는 나라가 되고 일본은 미국에 이어서 4차 산업의 중심 국가가 되려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들도 알고 있듯이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디플레이션 압력과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베의 등장과 함께 추진된 아베노믹스는 한편으로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대규모 정부 부채, 국채 발행 부담을 야기한 문제가 많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제외한 많은 산업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여러 경제 지표와 최근 CEO 스코어 조사에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펴보면 15개 주요 업종 중 한국과 일본의 상위 3개 기업 매출을 보면 반도체와 휴대폰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매출액이 일본에 뒤지고 있고, 특히 8개 업종에서는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삼성은 2018년 일본 10개 전자기업을 합친 것보다 2배의 이익을 기록했지만 토픽스와 코스피 기업 전체를 보면 토픽스 기업의 이익이 코스피 기업의 이익보다도 꾸준히 4~5배 크고 올해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으로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CEO 스코어 조사는 주로 은행, 유통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미래 산업 측면에서는 한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도 신일본 재흥 전략, 과학기술, 종합전략 2016을 보면 일본의 주력 산업은 반도체, 가전제품이 아니라 LOT, 빅데이터, AI입니다. 즉 4차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정밀기계, 로봇에서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일본은 미국 선진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 솔루션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 방문한 손중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100조 원의 비전 펀드를 통해서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업체 대부분을 인수했고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ARM도 인수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600조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네옴 프로젝트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분이 26%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토요타 자동차는 현재의 배터리를 대체할 전고체 배터리의 2020년 상용화를 선언한 상태고 정부의 주도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에 있어서도 올해 상반기 일본의 위성이 소행성의 금속을 충돌시키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융 측면은 한국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 보유고는 450조 원이고 민간 부분의 순 대외 채권은 500조 원으로 알려집니다. 일본도 역시 외환 보유고는 1,500조 원이고 민간 부분 순 대외 채권은 4,000조 원을 보유가 있으며 경상수지 역시 흑자입니다.
외환 보유고 순위는 일본은 3위, 한국은 9위이고 민간 부분 순 대외 채권은 일본은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설이지만 일본이 공격한다고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일은 없지만 국가 단위의 부를 비교할 때 일본과 한국은 아직 차이가 큽니다. 반면 거시경제 측면에서 일본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젊은 세대들의 무력감도 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르고 한 달에 2만 5천 명도 안 되는 출산은 국가 전체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없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구 자체가 작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으로 일본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 부채는 확실히 고령화와 함께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일본의 국채 문제는 신용 등급을 낮게 만들어 불리하지만 CDS 시장과 외환 시장에서는 그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험 자산 가격이 불안할 때 원화는 빠르게 약해지는 반면 엔화 가치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원화는 위험 자산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엔화는 미국의 달러, 스위스의 프랑과 함께 국제시장에서 안전 자산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자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 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수에도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정부 부채 문제를 임박한 위기와 연결하는 글로벌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 경제는 분명 여러 문제를 안고 있고 한국은 짧은 기간에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반도체, 스마트폰, 네이버의 라인, K-팝 등의 경쟁력은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진정한 리딩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 파워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앞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현재 산업과 미래 산업에 있어서 여전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경쟁자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패러다임을 볼 때 유럽, 일본을 거친 조선, 철강업이나 미국, 일본을 거쳐간 반도체가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는 대세이고 일본의 모델은 결국 첨단 기술과 금융의 압도적 우위를 보유한 미국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과 혐한들이 한국 죽어라 한다는데 그렇다고 한국이 죽지 않듯이 일본 경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조만간 무너질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그 길이고 이를 위해서는 싸움과 동시에 차분히 뒤처진 부분을 찾고 실력을 쌓아야 하며 안타깝지만 필요한 경우 일본이 앞서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가 강조해온 창조경제, 이번 정부의 혁신경제가 이뤄낸 지금까지의 것만 가지고는 진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전문가들은 갖고 있습니다. 지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스스로의 자긍심과 신뢰를 얻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냉정한 시각에서 자국 중심주의의 세계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돌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